경쟁에서 살아남는 건 힘이 세거나 영리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다. 찰스 다윈이 한 말인데요. 변화는 생사가 갈리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판을 뒤집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하는 현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혁신적인 5가지 생각의 도구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요즘 그 지식의 빅뱅 시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에 생성되고 유통되는 정보가 엄청납니다. 2030년이 되면 이 지식의 양이 사흘 만에 2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이 사흘 만에 새로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챗 GPT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는 간단한 질문을 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거짓이기도 하고 참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혼동이 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지식이라는 게 정지되어 있는 걸로 생각했죠. 이제는 이 그 모든 지식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빛의 속도로 움직여 다닙니다. 옛날에는 책을 보고 읽으면 내가 지식을 소유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접속을 하죠. 연결해서 이제 지식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 챗 GPT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거의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의 판별도 못하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보편성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좀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진 정보에 휘둘려서 삶과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식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세상이 점점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변국에 비해 한참 뒤처졌던 그리스가 단숨에 문화 격차를 따라잡고 서양 문명의 원류로 떠오를 수 있었던 5가지 생각의 도구들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이 저자는 지금 앞에 선언을 합니다. 이제 지식의 시대는 갔다. 이제 생각의 시대다. 이런 상황은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이 김용규 저자는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5가지를 말한 게 메타포라, 아르케, 그리고 로고스, 아리스무스, 그리고 레토리케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은유, 원리, 그리고 문장, 수학할 때 수, 그리고 수사, 말하는 능력, 이런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딱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시죠. 은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관념을 다른 관념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시간은 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다른 또 관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유라는 것이 사람의 창의력이나 이런 모든 분야의 가장 기본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해서 이 사람이 처음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분이 이제 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원리라는 뜻인데 우리가 바람이 불 때는 왜 부는지, 그러니까 조수간만이 있을 때는 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꾸준히 관찰하고 그러고 그것의 어떤 패턴을 알게 되고 그 패턴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법칙이 생기고 그 법칙을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아르케적인 그 사고는 뭐 탈레스라든지 이런 많은 철학자들에 대해서 발전해가지고 현대과학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표현을 할 때 다양한 표현을 또 생각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이 문장으로 되는 거지만 나중에 다시 바꾸고 말하면 문장이 또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네 번째로는 이제 수를 꽂았습니다. 이 수를 우리 그 철학의 개념에서 많이 다루었죠. 옛날에는. 제가 그저께 본 소크라테스의 관련되는 책에서도 지도자를 선발할 때 1차적으로 뭘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 지도자를 교육하는 가장 기초를 수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수사입니다.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변하게 하든 행동을 하게 만들든.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데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행동하게 만드는 데서 다 이래 변화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이라 하기도 하고, 뭐 전쟁도 그렇죠. 나가서 싸워라 할 때 그것을 누군가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자는 이 5가지를 꽂았는데, 물론 이 말고도 많은 생각이 도구가 있긴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고 우리 생각의 도구로서는 이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다. 그리스의 자연적 역사적 환경이 폴리스라는 정치적 제도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토론과 논쟁에 몰두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 생각의 도구들이 탄생했고, 이 도구들이 경이로운 고대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를 일궈냈습니다. 저자가 그래서 서문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보나 지식이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 폭증하는 정보에 불가피하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걸 뭐 보지 않을 수도 없고 듣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 이런 정보를 수동적으로 단순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을 맡겨버리면 사실상 그 지식 좀비가 되는 것이요. 또 이 기성세대는 그나마 또 이렇게 바쁜 세상은 최근에 겪지만 지금 우리 후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하는 환경을 좀 더 이래 크게 거시적으로 보고 또 보편적으로 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려면은 이런 그 아주 구체적이고도 미시적이고 그리고 또 한목적적인 그런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 되려면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만들고 판단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생각하는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저자가 제시한 5가지의 도구, 이걸 잘 이래 터득하고 훈련해 보면 이런 그 훈련에 그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 도구들을 적절히 쓰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을 이 책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책에 잘 기술되어 있는 만큼 한 번씩 꼭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보혁명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2개의 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머릿속에 든 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손에 든 정보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내장된 뇌라고 하는데요. 손에 든 뇌에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지만 진실과 지혜는 오직 우리 머리 안에 든 뇌에서만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개의 뇌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즉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격변의 시대에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책 읽기 이메림입니다.